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예민수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요. 안녕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한 300~400명 차이로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각자 건강관리, 마스크 쓰고 스스로 방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전신약소 이번 주 다들 지금 연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주가는 미국의 금리가 꽤 올랐습니다. 2% 육박했는데요. 금리 오르면 주가에는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주가도 올랐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이제 금리 상승은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나올 게 거의 다 나왔잖아요. 이제 물가는 금리 오르고 주가가 올랐는데 남은 게 이제 물가죠. 물가 지표를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우리는 금요일 날 확인하는 건데요. 상당히 높게 나올 건데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입니다. 우리 시장도 올라서 갑니다. 코스피 2763. 한 1% 정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 낮췄고요.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로 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약하니까 여타주들이 오릅니다. 네, 참 LG엔솔의 여파가 여전한 상황들인데요.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전략들 종목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잠금해제입니다.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고 그 종목을 볼 때 어떤 비밀을 열어봐야 될 것인가 저희 시간 통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주식회남 김민수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시장 좀 흐름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G이노텍 삼성전기가 5거래일 만에 동반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오늘 상승폭 계속 조금씩 키워가네요. 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2.6%.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 자체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련한 업체들 실적 기대 나오는 상황, 이 두 종목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죠. 어제 5% 가까운 상승 기록했습니다. 우시바이오 일단 미국으로부터 제재받으면서 그로 인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단기 반등 요소에 일단 그치는 모습이네요. 오늘 외국인 매도 3% 정도 떨어지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가겠습니다. 정말 지난해 내내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면서 최근 한 3거래일간 올라서는 모습 확인되죠. 금호석유 2월 들어 하루 빼고 계속 오르고 있고 오늘 6% 정도 오르며 15만 원권 돌파했습니다. 파트론 가겠습니다. 내일 삼성의 신제품 언팩 행사 예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충실한 삼성 제품의 벤더사 역할을 하고 있는 파트론이 관심받고 있습니다. 탄력은 강하지 않네요. 2.5% 정도 상승 12,000원권 진행됩니다. 고려아연 가볼까요? 작년 최대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실적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나오는데요. 오늘장 2.5% 정도 오름세, 일부 증권가 목표가는 63만 원 정도 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53만 6천 원권 지나갑니다. FNF도 볼까요? 지난해 FNF는 177% 상승이었습니다. 1월에 조금 조정받았는데 다시 가는 2월입니다. 오늘 2% 이상 올라가며 88만 8천 원권 진행되네요. 자, 어떤 종목들 질문을 드려볼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LG이노텍과 삼성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탄력도가 세진 않습니다만 5거래일 만에 두 종목 같이 올랐다라는 거 나름 의미 있는데 요거 둘 다 사도 돼요?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골라볼까요? 아니면 사지 말까요? 선택지가 엄청 많네요. 네. 둘 중에 아니면 둘 다 이런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일단 점검부터 해봐야 될 게 LG이노텍과 삼성전기 국내 IT 부품사의 대표주자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둘이 비슷하지만 다른 점의 차이가 매출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LG이노텍은 카메라 쪽의 강자 그리고 또 애플로 향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MLCC가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고 삼성으로 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방향성도 다른 가운데 변화도 조금 더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첫 번째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가 가격 변화가 되기는 좀 상반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차에 최근에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은 높은데 가격은 또 전기차 출하량이 빠르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들이고 상대적으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애플을 바라보면서 애플에 잘 팔리다 보니까 아이폰이 잘 팔리다 보니까 나오는 효과 또 비수기가 상반기인데 그래도 이번에 아이폰 SE3가 나오기 시작하죠. 요만한 거 중저가가 5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중저가입니까? 네, 그런데 5, 60만 원대짜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신흥국 쪽에서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둘 중에 고르라고 하게 되면 LG노텍이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하지만 가격대는 또 이제 비수기에 맞춰서 약간 또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 약간 33만 원대 정도쯤 바라보시면서 가격 33만 원대 밑에서 가격 들어올 때마다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 게 삼성전기고 단기적으로 지금 LG이노텍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그 역시나 가격 라인은 33만 원 정도에서 매수 대응해보자 의견이고요. 이거 제가 도저히 못 결정하겠어서 대표님께 공 넘겨볼게요. 고려아연 얘기 주실래요? FNF 얘기 주실래요? 이젠 그런 것도 넘기시네요. 네. 네. 제가 네. 이 둘 다 저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둘 다 하죠, 뭐. 정말요? 네. 다다익선. 네. 다다민수. 고려아연. 네. 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 일단 아연 가격도 강하면서 재련 관련된 인플레이션의 수혜의 대표적인 업종이죠. 섹터고요. 그런데 고려아연을 다시 봐야 될 이유가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들이 아마 이제 빠르면 동박 관련된 모멘텀 공장 완료가 올해 10월 달부터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실적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2차 전지의 업사이드까지 더 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고려아연도 잘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FNF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죠. 올해도 기대감이 높습니다만 네. 주가가 절대적인 주가가 100만 원대 근접하는 주가를 맘 놓고 사기가 조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의류 섹터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EM으로 들어가는 의류에 대한 변화 기대감 리오프닝과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강자는 FNF나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더 네이처홀딩스 또 SJ그룹 쪽이 뭐 칸골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쪽으로 더 확대된 쪽이다 보니까 네. 그쪽을 보시되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뭐 더 네이처홀딩스나 아니면은 또 OEM 쪽의 강자 뭐 한세실업 뭐 JS코퍼레이션 이런 쪽 JS코퍼레이션은 말씀드렸었죠. 저희 네.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리고 잘 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면 혼자 홍보하는. 제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냥 조용히 그냥 주가만 잘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를 끌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의료 OEM도 리오프닝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 저희와 함께 나눠봤던 잔금 해제 종목이었습니다. 좋은 수익이 나고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하려 했는데 대표님께서 먼저 하셨네요. 의류주에 대한 시각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자, 오늘의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두 종목인데 첫 번째는 엔캠입니다. LG 엔솔에 쏠린 관심을 기회로 삼자. 어떤 포인트인지 포인트 하나씩 열어봅니다. 2차 전지와 EDLC. 이런 거 어려워요. 요즘 용어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EDLC는 또 뭐예요? 네, 저도 막 찾아보면서 또 구글링 하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근데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캐퍼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뒤에 거 모르셔도 됩니다. 즉 엔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액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엔캠을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유가 다들 LG에너지 솔루션만 관심이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있는 소재 종목들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사고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재주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과정에 소외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좀 싸게 매수할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절대적으로 앞으로 실적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엔캠도 이런 때가 기회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전액도 큰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소재 부분 매출이 압도적인 업체인데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LG 엔솔과 다른 종목의 시소타기 형국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억울하게 빠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소외주 찾기 뭐 어떤 분들은 양극재 쪽 얘기 주시고 어떤 분은 또 이 전해액 쪽 얘기 주시고 아니면 장비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대표님은 엔캠을 골라주신 거예요. 그럼 엔캠의 매력 포인트 추가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생산시설 증축입니다. 또 파일을 늘려나가고 있나 봐요.
네, 공모를 잘해서 거기서 이제 상장 차익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그렇다고 뭐 떡 싸 먹을 수 없고요. 회사를 위해서 키워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회사의 특히 대표적으로 어떤 투자를 더 늘리는 쪽으로 많이 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화면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진출해 있는 쪽이 기존에 알고 있는 한국, 폴란드, 중국, 뭐 유럽 쪽이죠. 이런 쪽에 있다가 지금 더 유럽 쪽의 공장을 헝가리 쪽으로 하나 더 짓고 있고요. 게다가 중국 2공장, 미국 2공장 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벌써 캐파가 바로 확실히 늘어나기 시작을 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뒤 2025년 가게 되면 엔캠의 전해액 관련된 생산량은 지금보다 지금 2021년대보다 빠르게 늘어나서 거의 5배 정도까지, 6배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겠다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는 당연히 약속된 미래에 또 증설과 또 설비 투자 효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들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증설하고 뭐 여기저기 돈 쓰는 건 좋습니다. 돈을 써갖고 그게 실적으로 따박따박 반영이 될 것인가가 또 다음 포인트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매출이나 이익으로 반영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해서 가져왔죠.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특히 이런 보통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있느냐 없느냐겠죠. 근데 이런 돈이 생겨서 이를 통해서 투자를 해갔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조달 비용이 아니라 상장 차익으로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단순하게 매출액만 계산해 본다고 했었을 때 작년에 매출액이 2,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67%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올해는 4,70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러면 벌써 더블이네요. 100%가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7,700억, 60% 이상 증가할 것 같고 이렇게 매출액 흐름들이 벌써 100% 단위로 뛸 수 있던 가장 큰 근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증설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관점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엔캠이 지금 99,900원입니다. 뭐 홈쇼핑 가격 같이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목표 라인 저희 어떻게 잡고 갈까요? 네, 아마 이게 지금 오늘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한번 위축되다가 계속 이제 반등 시도는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수급 이슈와 함께 이게 당장 오늘 끝날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적어도 뭐 2월 14일 날 MSCI라든가 또 3월 10일 날 코스피 200까지 있다 보니까 수급 이슈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3월 10일이면 거의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를 약간 정점으로 보고 그 사이에 주가가 좀 위축되거나 흔들리게 되면은 계속 거기서 모아가는 전략들이 좋겠다는 관점 쪽에서 우리도 성장해요라고 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격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지금 가격대보다는 10만 원대 근접은 큰 메리트가 약간 없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오히려 약간 97,000원, 95,000원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움직였었을 때 밑에서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1차로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 한 12만 원대를 잡는데 이는 그냥 약간 이제 상반기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끝나게 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1차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가격대 한 뭐 15만 원대까지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캐파의 흐름들 확인될 때까지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8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 지금 가격에서 조금씩 내려올 때 음봉에 사서 조금씩 모아 나가면서 수급 변동이 지나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저희가 AS에 나가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12만 원 설정해 주셨네요. 자, 첫 번째 종목 엔캠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열어봅니다. 롯데칠성, 리오프닝의 진짜 주인공. 진짜 주인공이에요? 한번 포인트 잡아볼게요. 계절적 매출 차이, 리오프닝 기대. 왜 진짜 주인공으로 롯데칠성을 고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지금 13만 원에서 17만 원 찍고 지금 16만 원 정도. 16만 9,500원입니다. 네, 17만 원은 못 갔습니다. 네, 주식하는 사람은 정확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롯데칠성을 바라보는 이유가 물론 증권사 리포트도 가장 또 좋게 나오고 여러 가지 변화도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다들 이제 들썩이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실질적인 실적의 변화와 함께 가릴 건 가리자라고 바라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 이거보다는 네. 오히려 실질적인 리오프닝의 수혜는 주류다.
라는 쪽에 변화를 맞춰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진로 모두 다 해당이 되겠지만 하이트진로는 약간 주류 쪽에 더 강점이 있는데 롯데칠성은 그거보다 주류부터 음료, 또 생수, 또 커피 쪽도 있죠. 네.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뭐 레스비. 네, 이런 것들 다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약간 구성이 다양한데 그러면 반대로 가게 됐을 때 또 지금이 계절적인 비수기죠. 겨울에 누가 음료, 누가 맥주 시원하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여름 때 가게 되면 이제 약간 또 성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은 오히려 한 2년 동안 사람들 못 만나고 회식도 못 했죠. 네. 저희 방송국도 못 하죠, 지금. 네, 거의 저희 그냥 집에만 있어라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고 싶으시죠? 사람들 만나고. 그렇죠. 그러면 빠질 수 없는 게 알코올. 네, 이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납득이 안 되는 게 사람들 만나서 그럼 알코올 한다고 하면 화이트 진로에 더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롯데칠성인가? 저를 조금 더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포인트가 그게 될지 열어보겠습니다. 맥주 OEM 강화. 또 술이네요. 네, 지금 하이트진로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 가장 큰 차이는 롯데칠성이 더 쌉니다. PBR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하이트진로가 거의 2배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롯데칠성은 1배 조금 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 자체가 약간 더 싸기 때문에 조금 더 하이트진로보다는 롯데칠성을 더 점수를 더 주는 편이고요. 또나 맥주 OEM 같은 경우는 앵커님 곰표 밀맥주 드셔보셨습니까? 그거 구하느라고 조금 어려웠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괜찮던데요? 네, 밀맥주가 생각보다 이게 부드럽게 넘어가죠. 네, 그래서 좋았어요. 제주 밀맥주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렸던 브랜드 다 누가 생산하는지 아세요? 롯데칠성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주 맥주, 곰표 밀맥주 인기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 회사들이 자기네가 직접 생산 시설을 갖고 다 생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즉 위탁을 주는데 롯데칠성이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가서 뭐 발효나 어떤 공법만 가져와라 우리가 다 해줄게라고 하다 보니까 위탁 생산에서 나오는 효과들이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주시 후레쉬 맥주도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네,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주시 껌맛 맥주 그렇게 땡기지는 않는데요. 이것도 뭐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또 마셔보면서 뭐 어떻게 되겠죠. 네, 근데 이런 OEM 입맛에 맞춰서 OEM 쪽으로도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맥주 OEM 맛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올해 여름을 기대하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칠성 포인트 잡아 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분야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포인트도 궁금해집니다. 제로 사이다와 코카콜라. 이건 또 어떻게 말씀 주실 거예요? 네, 딱 이렇게만 써놓으면 잘 모르겠네요. 네. 요즘 보니까 MZ 세대 중심으로 저는 아직까지도 콜라를 마시면 그냥 까만 거 마시는데 까만 거 말고 뭐 색깔 들어가서 제로 콜라 마시더라고요. 네. 요즘 거의 다. 그렇게 드세요? 저도 처음엔 별로였거든요. 근데 네. 마시다 보니 어느새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이런 쪽에 더 와닿더라고요. 네, 처음에 밍밍했는데 이쪽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가서 제로 기반으로 된 탄산음료가 훨씬 더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 몸에 좋은 걸 마셔야죠. 네, 그나마 좋은 걸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제로 사이다의 매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일단 코카콜라를 바라보는 거는 오늘 오늘인가요? 또 미국에서 실적 발표하죠. 펩시코랑 코카콜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주가는 지금 최고가를 계속 써가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들, 특히 판가를 계속 올려갑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를 한다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롯데칠성도 음료 단가 계속 한 2번 올렸고요.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같이 글로벌의 음료 회사들 강한데 롯데칠성도 같이 이를 보조를 맞춰간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한 점 쪽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플레이션 하다 보니까 가격 전이가 가능한 곳을 좀 주목하라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커피값, 캔커피 가격도 분명 올렸고요. 그런 게 조금 가격에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지금 시점에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가격 설정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찌 됐건 뭐 올해만 놓고 보면 단기간에 좀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는 올랐고 사보고 싶은 욕구는 오르니까 사보고 싶은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이럴 때 일단 지금 직전 고점대 부근 16만 원대 위에서는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하는 거 말고 오늘 종목들의 특징은 약간 기다렸다가 내려올 때 흔들릴 때마다 사보자라고 한 점 쪽에서 아마 롯데칠성은 15만 5천 원대 밑에서 한 15만 원대 정도
그 정도를 타겟을 잡고 약간 주춤했었을 때 그때로 대응하자라고 약간 속도를 줄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성수기 들어오고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과 또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다. 그럼 당연히 머리에 들어와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한 직전 고점 때는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8만 원대 정도까지 목표를 설정했고요.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었어요, 여러분. 엔캠 같은 경우는 LG엔손 수급 변동이 지나갈 때 시점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고요. 롯데칠성은 사람 만나는 상황이 많아지는 시점에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유튜브 통해서 김민수 잔금 해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식회남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